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2022년 2월, 3월쯤이었죠. 청년 희망 적금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가입자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작년에 나눠서 가입을 했었는데 그게 250만 명 정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쯤인가 청년 희망 통장 해지가 검색어에 있는 거예요. 전년도 급여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초과해가지고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어요. 월급이 오르는 게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뭔가 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도 않죠.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사실 청년 희망 적금이 일반 적금으로 치면 이자율이 9.31% 정도 해당하는 혜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약속한 이자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우대금리도 못 받고 정부 지원 장려금도 못 받고 뭐 그냥 다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지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청도계입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해서 올해 6월 달에 시행을 할 계좌인데요.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타려고 해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지하기 전인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 저는 비추천입니다. 네, 우선 청도기가 한창 핫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봐서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였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청도기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고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적금을 자유롭게 납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납입하는 금액과 그리고 소득 금액에 따라 이제 정부 지원금, 정부 기여금을 이제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정한 이자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5년짜리거든요. 이자는 3년 동안 고정을 해주고 또 2년은 변동 금리가 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과 잘 협의가 된다면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의 가장 좋은 점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이죠.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금융 상품을 넣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5.4%를 떼요. 근데 이거를 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혜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자 높은 거 해봤자 15.4% 떼고 나면 내가 받으려고 했던 이자에서 세금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비과세 혜택만큼 또 좋은 게 없어요. 요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진 않거든요. 자, 그럼 청독에 뭐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10년짜리 계좌였는데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 영상 10분도 길다고 다들 쇼츠 1분짜리 보잖아요. 1분도 길어. 그래서 그렇게 자꾸 짧아지고 있는 세상인데 10년이 언제 끝나나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5년짜리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목돈을 모으려면 뭐 로또가 된다거나 뭐 주식 뭐 대박이 난다거나 코인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뭔가 한 방으로 버는 게 아니면 우리는 좀 꾸준히 모아야 목돈을 만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청독에는 청년들이 만기에 목돈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추가를 해서 가입해 목돈 모아 이렇게 좀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해서 줄여서 장마저축이라고 불렀었는데요. 7년짜리 상품이었는데 중간에 뭐 넣다가 해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넣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깨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기가 돼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선 7년 동안 꾸준히 넣었으니까 꽤 많은 목돈이 쌓였겠죠. 거기에 비과세 혜택이랑 뭐 여러 가지 이자 같은 것들을 받으니까 그때는 뭐 장려금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자를 안 떼고 이자 소득세를 안 떼고 받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로 넣어야 하긴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자에 뭐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청도계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도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유사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같은 이런 상품들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안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복지 지원 상품은 동시에 가입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든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동시 가입이 돼요. 청년 희망 적금이 안 된다는 거. 상품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자산 형성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그래서 중복 가입이 안 되고요. 자, 그럼 뭐 청년 희망 적금 있는 사람들은 청덕이 안 돼요? 그러면 뭐 중간에 해지해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올해 시행하는 청독에는 우선 청년 희망 적금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있는 분들은 중복가입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청년 희망 적금 있는 사람들은 내년 2024년 2월, 3월이 되면 이게 만기가 될 거예요. 2년 만기가 되는데 상품 자체는 6월부터 12월까지 가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년 희망 적금에
관해서는 만기 이후에 이제 청년 도약계조 청도계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했다면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지 전이라면 만기 이후에 가입을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특별 중도 해지 사유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을 하면 이 모든 혜택들, 뭐 이자 혜택이라든지 뭐 지원금이라든지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해지를 하실 수는 있어요. 해지할까 말까 각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발 깨지 말고 금액을 줄여서 끝까지 넣어가지고 이 혜택도 다 받고 청도계로 갈아탔으면 좋겠다. 막 뭐라 그래야지? 이거 너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말이 막 꼬여. 끝까지 넣으시고 혜택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청년 도약계좌로 꼭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컨텐츠들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대구시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끝났으려나? 희망 2배 청년 통장이라는 타이틀로 서울시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외에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낚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청도계 가입은 어디서 하느냐? 우선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한 1금융, 2금융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청년들, 뭐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은행이 뭐 카뱅, 토스, 케뱅 이런 것들이 리스트에 없는 걸로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선 추후 공지가 나오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상품들은 좀 기간이 길잖아요. 5년 정도 넣어야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산 시스템도 가능한 곳을, 그리고 참여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에서 가입을 할지는 우선 추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은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선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2, 3주간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하면 여러분들이 가입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희망적금이랑 좀 다른 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1년마다 개인소득만, 가구소득은 제외하고 가구소득은 가입할 때만 보고 개인소득만 자격 유지심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 유지심사를 하는 이유는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지심사를 하고요. 만약 소득이 6천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시 1년 뒤에 심사를 해서 또 요건이 되면 기여금을 다시 또 넣어주고, 이렇게 기여금 조정 때문에 유지심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점에 요건만 잘 맞추면 만기 때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유지심사는 기여금 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점에만 맞추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지심사에서는 개인소득만 본다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할 때 뭐 은행에서도 하나요? 뭐 은행에 가서 해야 되나요? 이럴 수 있는데, 가입의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가입자들이 많으면 은행에서도 업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산으로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희망적금 신청할 때 물론 청년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중장년층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그 이유는 청년만 국민이냐, 우리도 챙겨달라,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 자, 그런데 요즘 뭐 3포를 넘어서 5포 세대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죠. 자, 이게 아무래도 세대 간의 자산 격차도 좀 커지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2030 청년들이 나중에 4050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또 너무나 중요한 세대잖아요. 자, 그래서 모두가 잘 모아서 모두가 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좀 함께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